제 남편이 그런 영상을 찍고 있었다니요. 72세 영자 씨가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상담사는 그녀의 나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성인 영상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대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부모님, 어쩌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자는 요즘 들어 남편 만수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올해로 72. 5년 전 은퇴한 이후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동네 복지관에서 기체조나하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나날이 더 팔팔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걸음걸이도 젊은이처럼 경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너무나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가 너무도 갑작스럽고 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나? 혹시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거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영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만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종종 오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만수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 후 줄곧 입던 낡은 추리닝 대신 말끔한 남색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장 깊숙한 곳에서 고급스러운 재킷까지 꺼냈죠. 어머,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그렇게 차려입어? 영자가 물었지만 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을 때는 머리에 헤어젤까지 발라놓은 상태였습니다. 영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수는 결혼 후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헤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파마도 염색도 심지어 헤어스프레이조차 그런 거 바르면 머리 빠진다며 거부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거울 앞에서 헤어젤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영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그러네. 왜 이래? 만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들뜬 것 같았고 표정은 설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 늦어도 저녁 7시면 귀가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9시를 넘긴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그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보니까. 지금 몇 시인데? 11시가 넘었어.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만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던 배경소리, 그것은 술집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약 30분 후 만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안, 늦었네. 만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남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면서 왜 이렇게 멀쩡한 걸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없어. 그냥 술 마시다 보니 늦었네. 만수의 대답은 짧고 딱딱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또다시 외출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간다고 했지만 영자는 이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쯤 빵빵빵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만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평소 만수는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뭘 숨길 게 있나 싶어서였죠. 영자도 남편의 휴대폰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음. 영자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다본 순간 영자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만수님, 다음 주 화요일 촬영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콘셉트는 활기찬 시니어로 진행됩니다. 의상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산 내역 확인하시고 계좌번호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영자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촬영, 콘셉트, 정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PD였습니다. 영자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침착하게 위로 스크롤을 올려 대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형님, 이번 촬영 반응 정말 좋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0만 넘었어요. 다음 촬영 때는 좀 더 과감한 연출로 가보죠. 형님 캐릭터가 완전 대박이에요. 계약서상 추가 촬영 2회 남았습니다. 일정 조율 부탁드려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촬영, 조회수, 대박. 내 남편이 뭘 찍고 있는 거지? 영자는 급하게 대화방을 나와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실버 컨텐츠 제작소. 영자는 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만수님, 이번 달 출연료 200만 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촬영은 성인 등급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별도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성인 등급 콘텐츠. 영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영자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깊숙한 곳에 작은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을 열었을 때 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 컨텐츠 제작소, 성인 영상 출연 계약서, 출연자 박만수 1953년생, 계약 기간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 1년, 출연 회차 총 12회, 회당 출연료 200만 원. 영자는 계약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계약은 성인 등급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며 출연자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연출에 협조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 배포되며 수익의 일부는 출연료로 정산된다. 출연자는 본인의 얼굴과 신체가 영상에 노출되는 것에 동의한다. 영자는 계약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이 72세의 노인이 성인 영상에 출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약서 뒤에는 촬영 일정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만수는 거의 매주 촬영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날 저녁 만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자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영자야, 앉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영자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 씨,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대답이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72살 먹은 사람이 이런 영상을 찍고 있었다고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한참의 침묵 끝에 만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 만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체조 모임에서 만난 형이 하나 있었어. 그 형이 나한테 제안을 했어. 시니어 모델 촬영을 해보지 않겠냐고. 시니어 모델. 응, 처음엔 그냥 건강식품 광고 같은 거였어. 나이 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모습 찍는 거. 그래서 한번 해봤지.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나 봐.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 나보고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가 좋다고 더 촬영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몇 번 더 찍었어. 운동하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그런 거. 영자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인 영상 출연 계약서라고 쓰여 있잖아요. 만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제작사 측에서 다른 제안을 했어. 시니어 커플들의 그런 사생활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오. 사생활.
응, 부부 관계 그런 거.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히 그런 건 못한다고 했지. 근데 출연료가 너무 많았어. 얼마인데요? 한 번에 200만 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는 계속했습니다. 영자야, 난 그냥 돈이 필요했어. 아니, 돈도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 은퇴하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 복지관 가서 기체조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그게 다야. 나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었어. 영자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촬영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날 찾더라고. 만수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반겨주고 촬영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있잖아요. 알아. 근데 당신은 이미 날 다 알잖아. 내가 뭘 해도 놀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그냥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어. 이 나이에도. 그날 밤 이후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만수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만수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알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그 영상을 봤으면 나이 들어서 이런 수치를 겪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의 마음속에도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왜 그랬을까? 정말 나 때문이었을까?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오래된 부부였지만 영자는 돌이켜봤습니다. 만수가 은퇴했을 때 그날 만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왔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죠. 이제 쉬어도 되겠네. 영자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몇 달 동안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는 항상 과거였습니다.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말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서도 영자는 만수를 점점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만수 씨,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봐요. 만수 씨, 심심하면 산책이라도 다녀와요. 만수 씨, 오늘도 TV만 볼 거예요? 영자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만수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영자는 지금에야 그때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자신감 없는 표정.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부부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부부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실로 나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우리 다시 얘기해요. 만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났었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당신도 외로웠던 거잖아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은퇴하고 힘들어할 때 난 옆에서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자야,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 이해해요. 내가 당신을 소홀히 대했으니까.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죠. 우리 부부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신 안 할게. 진심이야. 영자는 만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한테 먼저 말해줘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럴게.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요. 당신 이야기를 더 들어줄게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관심 가질게요. 만수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즉시 제작사에 연락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제작사 측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촬영된 영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전부 삭제해 주세요. 그건 계약서상 어렵습니다. 이미 유료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고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규 업로드는 중단하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영상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영자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체조 선생님이 내가 자세가 좋아졌다고 칭찬하셨어. 그래요? 잘했네요. 아, 응. 그리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었는데 다들 건강해 보이더라고.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친구분들 건강하셔야죠.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영자와 만수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영자야,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살던 집 기억나? 그럼요. 반지하 원룸이었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하하, 맞아. 그때 우리 둘이 이불 덮고 떨면서 잤지. 그때가 좋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만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산책을 하며 영자는 문득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구나. 부부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함께 산다는 건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와 만수는 이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왔어. 고생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네요. 아, 응. 내가 필요하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만수는 이제 영상 촬영 같은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영자 역시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만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수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당신이 물어봐 주니까 더 좋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황당하고 어떤 이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깨달은 부부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필요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진심으로 마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 영자와 만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경청하며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수는 말합니다. 그때의 일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지. 영자는 말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덕분에 남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행복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